조금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심화 리더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심화 너희들 가면 헤드셋 따고 빠고 단계가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 저 단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 중간은 배우고 심화 배우고 리더 배우고 자발적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부의 다가 과정인데 저거는 이제 선주님은 이 목표랍니다. 포도를 놀라고 있다. 저희 목표랍니다. 작년에 우수 여학생들하고 이 건물에 우리 거야? 4층. 예. 저녁에 되면은 레이저 쇼. 좀 전한테 그러. 예. 오늘 구리에서 비말 오십니다. 이제 겨울에는 이제 경기입니다. 오늘 거기 갔을 시간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몇 시 몇 시입니까? 격주 가야 돼. 농협에 현장에 농업 그쪽도 그거 몇 시 마치? 예. 그거 어디지? 있죠. 가는 길이지만은 주소 가는 길이지만은 그 가면 시간이 조금 그래도 느끼게 보셔야 되지. 그냥 막 지나가서 그래서 한번 뵙도록 확장님 예. 일요일이라도 한 시간 내주시니까 그래 한번 합시다. 예예예. 민만 빼라. 예예.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술취 개념이 없어 그런데 자 한번 가보시면 가까이 예. 온갖 혼을 다 바쳐가지고 사람 진짜 없잖아. 아 그럼 긴 공수가 이런 거 아니고 사진 다 찍었어요. 아 제가 좋아하는 이리 왔어. 요가요. 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일로 왔네. 이가 이어 이자는 군 이자니. 보이고 감정이 같이 잠깐 갔다가 기사님 박수가 나오겠습니다. 순순히 나오란 문제가 안 지가 좀 몇 년 됐습니다. 안 해? 지난 서울 국방대 이후로 한참 못했습니다. 우리 고향 민정된 다음에 이제 찬송을 한번 시키겠어. 찬송. 이번에 시간 저희는 50명 있잖아. 땅도 오연 대부분. 그다음에 위에 방수 또 한번 요약을 위에 요선에 지금 부서위원 기원 20 공비도 들어갑니다. 10분 20분 공비는 이제 공비도 들어가죠.
최고 경리자 과정에는 군비가 좀 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 자체가 되면 과정별로 이제 50하고 가는 걸로 위에서 돈 내주면 되나? 더 내기시. 공항은 예. 전부 다 우리가 다. 경기도 치열하잖아요. 이제 이번에 원래 이제 최고 양봉 시도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갔다 왔는데 그걸 원래 탑재 실패. 그리고 청력 리더 과정이나 원래 양동은 완전히 절단 넣었다 이제 양봉은 이번에 지금 그 이상 우리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오신 거 아, 예, 예. 우리 오신 이거 고생했습니다. 예. 우리 오신 거 환영합니다. 김천이 이제는 많네요. 자, 제가 왜 제일 선수들이 뒤에 앉아. 예, 감사합니다. 대거대학교 좀. 서 있어. 인사드리고 저는 여기 뒤에 다 우리 이쪽 아, 예,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산물 판매를 겪는 보도농촌 시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저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 경상북도연합회 수석부장을 맡고 있는 김형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 간담회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당선인께서 도지사에 공식 취임하시기 전에 보증 전반에 대한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북농업인 교육의 사실인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오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인 농산물 판매 금지 없는 보도농촌 시절을 위한 농식품 유통사 설립에 대한 공약 배경을 전 국립농업과학원장이신 조홍기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해결방안에 대해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도농수산통정위의 경상북도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민선 7기 경상북도지사에 선출된 이철우 당선인 참석했습니다.
항상 앉으실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만 군인공소 당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군의원실로 환영합니다. 정홍기 전 국립공업과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태훈 대구경북연구원 보정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점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인도 홍천유자 경상북도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경란 생활개선의 경북도 연합회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김만석 사회치 경북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균 시합포럼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생산농업인 윤수경님 참석하셨습니다. 생산농업인 유봉길님 참석하셨습니다. 생산농업인 김상렬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용구 수미남 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김진경 진남고추장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진홍 문경 LPG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진수 이마트 월배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왕 대구 경북농협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근식 구성농협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태현 서포농협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규 경북통상주식회사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정현 농식물 정사 대구 경북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기는 농협중앙회 경북 지역 본부장님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정책자문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희 미래경제연구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원경 경북대학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상호 영남대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권순태 안동대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정문수 대구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 환경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교정실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강영호 경상북도 비서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강영호 경상북도 농민사원학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지영 경상북도 농축산협동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참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농업부 영산시장님 전북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들에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 국민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예, 우선 도지사 당선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도지사 출마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상북도를 대한민국을 다시 중심으로 만드느냐, 이게 가장 목표입니다. 저는 40년 공직했어요. 그중에 지역에서 지역에 한 20년 있었고 중앙에 20년 있었는데 내 어릴 때는 경상북도가 대단한 지역이었습니다. 70년 그때는 전국체제는 우리 1등이 서울이 우리보다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물론 대구 경북이 우리가 그때는 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도 대구 경북을 합쳐도 과거보다는 훨씬 못한 대한민국 수도권 공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도권이
나라에 절반 인구가 있고 돈은 70%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화 시대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몫을 찾고 우리가 과거의 영화를 되찾느냐. 우리 경북이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정신이 화랑정신입니다. 화랑정신은 책임감과 희생정신입니다.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고구려가 아직 막세요. 백제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신라가 어떻게 이기냐면 그것은 신라가 제도가 잘 되었어요. 사람을 뽑을 때 제도적으로 뽑아서 김유신은 가야 사람입니다. 가야가 물론 신라에 합격이 됐지만 지역을 따지지 않고 출신 정보를 따지지 않고 그런 사람을 최고의 장군으로 그리고 요새로 말하면 합참 의장입니다. 김유신. 지금은 여기 선거 나가면 어디 사람이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출신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걸 잡고 김춘추 임금 될 때 자기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은 임금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제도적으로 임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 손자들, 자기 조카들 이런 사람 전쟁터에 먼저 내보냅니다. 그래서 신라가 통일한 하락정신. 그 우리가 잘 본받은 그런 피가 우리한테 흐릅니다. 경북에는. 그리고 우리가 선비정신과 호국정신. 늘 말씀드리지만 일제시대 때 가장 독립운동을 많이 한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6.25 때도 낙동강 전세를 끝까지 지키다 보니 우리 지역 사람이 많이 전사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만들었고 선비정신과 호국정신을 지키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중심이 된 새마을운동으로 잘 살게 했습니다. 그 우리가 다 이 나라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주역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경북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드는데 어떤 일을 해야 만들 거냐? 그래서 제가 선거 때 슬로건 걸었습니다. 취직하기 좋고 키우기 좋은 그런 경우입니다. 취직하기 좋은 취직을 많이 할 수 있어야지 사람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도정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일자리 만드는 일에 전념할 거예요. 일자리. 그래서 그 중에 이 농업도 오늘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다. 또 우리 농업이 농업 소득이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지역마다 다니보니까 특산품 같은 거 잘 만들더라고요. 그럼 만드는데 팔지를 못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고 현장에 보고 늘 느낀 게 저걸 어떻게 팔아줘야 되느냐. 농사만 잘 짓고 하면 다 팔아줘서 농사 지은 걸 가공해서 팔아주는 이런 체계를 갖추면 농업에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고 여기서 농업이란 우리가 이제 어촌도 해당이 되고 산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 오늘 전문가분들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하잖아. 그래서 저는 농업을 시장 경제에 그냥 맡겨서는 우리나라 농업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FTA 해가지고 많은 해외에서 농산품이 들어오니까 우리 그 경쟁 어려워집니다. 바로 경쟁을 시키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농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 종사하는 분들이 잘 해나가서 일자리 만들어서 경북에 오면은 농사 짓고 하면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일자리. 그래서 시범마을 한번 만들어보자. 시범마을. 그래서 금년 후반기에 시범적으로 농사 젊은이들이 와서 농사 짓고 그것을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해주는. 그러면 그 시범마을은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범마을은 그 집도 좀 현대에 맞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택지도 닦아서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고 자기도 그래 하고 나면 거기에
뭐 마을이 큰 마을이 현재 있는 거에 플러스해서 더 붙어서 하면은 거기에 중요한 것은 얼라를 놓으면은 그 안을 보육을 키울 수 있고 거기 또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의료 시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전역에 걸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시군 마을에서 만들어서 하다 보면 도리 정부에서만 지원해서 불가능하면 또 민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하는 상부 상조 그런 제도로 우리 경북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농산물 유통공사 뭐 그냥 유통공사한테도 꼭 농산물만 팔아주느냐 일반 또 제품도 팔고 해야 되니까 그걸 더 연구를 해가지고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에서 검토를 해보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 전문가도 계시고 또 우리 행정하는 분도 계시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 당장 답을 내는 건 아니더라도 오늘 토론을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도에 제가 들어가서 전부 의견 수렴해서 경상북도 농협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값진 자리가 되고 오늘 이 토론회가 경상북도 농업이 바뀌는 그 뭐 새로운 길을 걷는 우리 됐으면 좋겠다. 한 수를 내버리진 않겠지만 시작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또 국민 군수님이 또 우리 지역도 잘 아시고 경험이 많이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그 언론인도 많이 계시지만 야 그거 그대로 되겠나 여기 첫 술에 다 되진 않거든요. 시작을 해보고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뜻이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다니고 느낀 것을 제가 유통공사, 문화관광공사 이런 것들 제가 아이디어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많이 부딪혀보니까 일을 붙여야지 뭔가 일이 됩니다. 경상북도가 최고의 농업 지역이 되도록 전번이들이 선호하는 농업 지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업체가 없는 농어촌을 위한 유통공사 설립에 대한 이철호 당선인의 공약 배경에 대해 잠깐만 우리 군수님까지 선거 내려서 예. 한 말씀 하시죠. 예, 우리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사랑도 첫사랑이고 오늘 첫 방문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업체가 없는 농어촌을 위한 유통공사 설립에 대해 이철우 당선인의 공약 배경에 대해 전 농업과학 원장이신 조홍기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지금 현재 당선인께서 현장에서 지금 농업을 공략을 하시고 또 현장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농업인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다 이해는 못해드리지만 그 중에 아마 당선인께서 이런 취지로 아마 공약을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공약에 대해서 그 배경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한국 농업 또 경상북도의 농업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이걸 절실한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중심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개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농산물 유통 현황과 이제 문제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물론 답안이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이 답안은 아마 조금 더 많은 또 의견과 검토를 거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농업이 이르든지 한국 농업의 수도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산 기지이고 그 이유는 여기에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경우가 농업의 수치가 17개 시도 광역시의 대부분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7개 광역시의 광역시도의 공약을 농업 공약을 들여다보면 농민신문과 농수축산신문에서 평가를 하기를 경상북도에서 제대로 된 정말로 한번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가 전문지에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마 경상북도도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 자신 농업 전문가이지만 우리 지금 당선인께서 처음으로 현장 간담회를 농업 분야에 주관하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무척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책임감이 정말로 무겁습니다. 왜? 이것이 처음이 이것을 제대로 되어서 제대로 경북이 중심이 되는 이런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행여나 가시는 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한번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표가 가는 것이 이와 같이 특산물이라는 것은 아까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그 농업인들, 또 경상북도의 여기에 그 연구소, 또 경상북도의 도정에서 그동안 정말로 열심히 특산물을 개발했습니다. 이 특산물을 개발해서 대부분이 전국이 1인 품목이 정말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그 추세에 맞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경상북도는 축산물과 원예가 전국에서 최강입니다. 원예와 축산이 최강이면 그 다음 단계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청실호적인 그러한 어떤 장목들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통 실태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을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이 장목과 시장 변화에 따라서 너무나 유통 경로가 너무나 다양하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 도매유통, 소매유통 이렇게 해서 이 유통 구조가 너무나 정말로 5단계에서 7단계 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과수의 문제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거, 또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밑에 보시면 농협 중심으로 산지 조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산지별로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별로 가격 경쟁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 농협별로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농가의 수치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단합된 문제가 또 있고, 채소의 문제는 이거는 과수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지 유통인이라는 것이 37%에서 약 한 50%를 차지하는데, 이 산지 유통인이 가격을 후려치는 데는 도사예요, 자체가. 그래서 이 채소는 산지 유통인이 출하 비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출하처가 다양해서 이 수급 안정이 불안정되는 어떤 그런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쌀, 뭐 지금 이제 축산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쌀과 축산은 채소의 문제보다는 조금 그래도 덜한 어떤 문제고,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약초라든지 기타 조금 마이너 장목에 대해서는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의 문제가 이렇게 다단계입니다. 정말로 생산자가 보면 생산자 단체나 유통인이나 산지 공판인이나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저 소비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퍼즐이 들어가는 길과 거의 비슷한 이렇게 이제 느낍니다. 또 지금 현재 유통구조 자체가 보면 이 유통 조직이라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놨는데, 이 유통 조직이 서로 이 정보가 정말로 공유하지를 않습니다. 정보를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지에서 여러 가지 특정 시장에 집중되어서 수치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주요 원인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각받기 어려운 농산물 구조라는 것이 대형 유통업체, 여기도 보면 오늘 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산지 조직에 이 조직 저 조직에 가격 자체를 하락하고 조정하는, 이렇게 해서 납품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그래서 브랜드 현황을 보면은 C군의 공동 브랜드가 130개, 장목별로 봐도 많고, 그 다음에 생산자 단체의 개별 브랜드가 800개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고령자, 이 대부분 보면은 부녀자들, 영세농 이런 분들은 이 노동력 시설 장비가 정말 없기 때문에 판로를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운송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별할 수도 있고 뭐 포장할 수도 있고 상품화라는 것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체가. 근데 물건을 생산하면 어디로 팔아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 저장 가공에 대해서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현장에 보면 산지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저장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산지에 보면 아직까지 유통시설 병류율이 20%가 안 됩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극히 일부 품목이고 또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일시 추락하면 대안 자체가 만들기가 어렵고 그런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사회 판매 시스템 자체가 보면 있고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 종합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농민은 농사에만 전념해라. 나머지 판매는 판매 유통 전문 조직에서 책임을 한번 져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라는 것은 정말로 어느 한 사람이 판매를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오늘은 우리 당선인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모두가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이런 어떤 유통 판매망을 구축해보자는 어떤 그런 뜻에서 당선인께서는 농협이나 또 유통법인이나 수출업체나 교육기관이나 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다 해드리고 실제로 직접 판매가 가능한 부분들은 직접 판매를 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17개 시도에서 정말로 해보지 아니한 어떤 세기를 분명히 가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이 잘 되면 농민이 묻고 그 다음에 청년이 돌아오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상북도는 새롭게 쓸 수 있다. 저는 확신하면서 이 문제 제기를 오늘 당선자의 마음을 뭐 10분의 1이라도 제가 이해를 했겠습니까만 이런 마음이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온 경상도 서울 동부조기 선방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인해 토론 시간에 미처 하지 못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메모지에 적어 연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토론은 조홍희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문제 제기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조금 말씀을 유통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유통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 또 실제로 농가에서도 하시고 계시고 또 경북 동상도 오셨고 여러 이제 분 계셨는데 여기 혹시 이제 이 제기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지금 경북 농협의 본부장님 한번 해주세요. 네, 문제 제기하는 우리 조홍희 박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당선인께서 어떤 앞으로 조직이나 제도를 좀 개선해서 유통을 좀 더 잘해서 농민들이 좀 잘 사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유통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패널도 복잡하고 관계인도 많고 이래가지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걸 박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실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농협에서는 각 시군별로 지역 농협에서 참여 조직으로 하고 그 물량을 다 모아서 조공법인이나 그 다음에 연합사업 형태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판매의 대마케팅이라든지 브랜드화 대량 물량 팔고하는 것은 지역 본부에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저희 농협도 뭐 평균 한 30% 정도가 채 안 되는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도 뭐 저희 농협도 문제 제기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그 부분을 또 할 수 있는 한 제도화하고 또 당선인의 생각하신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도와드리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많이 듣고 고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본부장 신장현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합격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박사님께서 제기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북 지역은 내용에도 나오다시피 진짜 우리나라 경기 면적의 가장 큰 경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17%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산 양도 가장 많은 그리고 아까 1위 품목을 세어보니까 1위 생산 품목이 13개나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여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농업기관이 취약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전국 식품 제조업 종업원 10인 미만이 전국 평균이 97%인데 여기 우리 관내에는 95%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AT도 좀 더 이 기반을 좀 강화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좀 더 힘을 내서 좀 더 회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지금 중앙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것은 많이 부분을 수출을 예술적인 데서는 수출로 이제 2경삼을 수출해서 이제 비품 정도 남는 제품들을 예술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80%, 90%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중점돼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이제 생산량 전체적으로 보면 1위 품목이 가지고 대단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출과 관련해가지고 농산물 수출하고는 이제 광역에서는 농산물 수출이 많은 대부분의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인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쪽으로 이제 수출이 됩니다.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경북에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리적으로 수출 단지가 부분이 됩니다. 수출 단지 부분은 이제 농약 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경북 국토가 이제 수출 단지 조성되어 있는 게 아마 사과배 정도가 아마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시골채소 중에 유리 수출 품목이 파프리카라는 품목이 있는데 경남도 재배량들이 한 50만 톤이 넘습니다. 경남국토는 약 24,000톤 정도. 수출이 많이 되는 품목들은 딸기 정도. 이거는 지금 전체가 40%밖에 안 됐어요. 좀 짧다. 예. 그래서 이제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출 단지 제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 많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신장면 부모님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약 2,000여 개의 가공식품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출 시점을 가진 업체가 한 100여 명 정도, 2,01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0만 불 이상 수출 업체가 약 30% 들어갑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50만 불 미만 그냥 경영대 업체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경쟁력 있게 키워가는 그런 가져가야
예. 오늘 뭐 사람들이 보면 산지도 하고 농협에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일반 저는 우리가 포도나 사과나 이런 거 100% 다 팔아주는 이런 건 어려운 일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특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주면 그 길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우리가 뭐 사과를 나라 걸 다 공사 짓는 걸 통으로 팔아준다. 그거는 어려운 일이니까. 그리고 현지에서 있는 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포도를 농사 짓고 사과를 짓는데 그 제품을 만들었다. 지금 그냥 하니까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제품을 제가 뭐 한재미나 이거 가보니까 제품 많이 만들었다고요. 비누도 만들고 그 주스도 만들고 뭘 많이 만들었는데 투자는 많이 해가 만들었는데 판매가 돼가 다 망한다 이런 말씀. 하는 데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초점은 그런 데 좀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면서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게 정부 통상에 AT에서 하는 것들이 못마땅하다. 이런 거 좀 개선해달라. 이런 데 초점 맞춰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한꺼번에 우리가 경상북도 농사 짓는 걸 우리가 다 유통공사에 팔아주는 건 이거는 굉장히 되지도 않았지만 어렵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가공을 하는 까지까지 하는데 해주면 그 가공할 때도 그 기술을 대주고 그리고 가공하면 판매해주는 그런 유통 구조를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지금 조홍기 박사가 제시한 산지에서 막 프리치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개선해서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면 그거 유통공사 만들어서 이걸 그러니까 유통공사 자체가 안 하더라도 자기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현지에서 느낀 점들을 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2007년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작년 동안 71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농산물을 유통, 즉 마케팅하는 과정에 보면 농산물은 그 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 입에 들어갈 때까지 보면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부담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으로 같이 나오려고 해요. 관에서 보조를 하고 관에서 소비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죽는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까지도 지원을 해왔고 이렇게 해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북도에 데일리 브랜드를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품목이 4가지가 있어요. 품목이 4가지가 있는데 그 데일리에 보면은 보조물이 현재 40%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데일리 그 이제 버들 쓰는 데 있어가지고 이 포장 박스 지원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지원이 있는데 이 비율을 한 60% 정도 올려서 좀 많은 그 예산이 농가한테 지원이 되고 또 농가들이 수월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 같다면은 얼마든지 이거 도에서 쉽게 좀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요 저희가 공선을 많이 합니다. 공동선을 많이 하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복숭아라든가 배라든가 많이 하는데 공동선별은요 지금 정부에서 다 공동선별 안 하면 예산을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요 공동선별은 하향 평준화 이렇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거를 유인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선별비가 지금 38%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정부에서 그게 나오긴 나옵니다만 너무 미미해요. 미미하니까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 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니 학군 가지고 아무리 공사해봐야 이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그래서 국가에서도 물론 그 지원을 해주지만 경상북도에서도 공선비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다면 좋은 제품이 법이나 법인, 연합사업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오히려 상품 자체가 경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 당선인께서 뭐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정책이 쉬우니까 꼭 이번에 그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웅도 경북 농업이 정말 그 전국의 농업을 주도하고 또 전 세계 농업을 조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수미당 대표 보셨는데 참외를 가지고 도청을 만들었어요. 한가와 도청을 하고 있는 신부단 한가 도영주입니다. 제가 지금 6차 산업을 2015년도에 받아가지고 지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안테나숍에 인정을 해서 지금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대백화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협 단화로 유통 농산품들 뭐 이런 데 제가 납품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아들하고 같이 아들 내하고 이제 저희 부부하고 가족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가공을 하면 만드는 거를 만들어도 진짜 판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6차 산업을 통해서 지금 판로에는 큰 무리 없이 지금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6차 산업 해도 지금 농민도 사실 6차 산업 잘 모릅니다. 도심에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안테나숍에 입점 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공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신경을 크게 안 써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노클푸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노클푸드 이런 매장들을 시군별로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드나드는데 그런 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같이 만든 지역의 농산물이나 같은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 가공품들을 한테 모아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참외를 얼마나 소비돼요? 참외를 제가 상품으로 제가 도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에서 버려지는 참외들이나 또 비품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참외들을 가지고 제가 도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참외들이 보통 참외 도청이라 하면 사람들이 와닿지 않는가 봐요. 그래가 참외 도청을 해도 판매가 잘 안 되고 부가가치가 안 돼서 제가 육아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아에다가 했으니까 그게 이제 경쟁력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호응도가 높아져서 옛날에는 명절에만 먹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통 평소에도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손포장해가지고 이마트나 이런 데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옛날 전통 식품인데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그 학교 급식에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에서 좀 해주시면 우리 뭐 살 농사 많이 지으면 우리가 살 많이 포도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네. 저는 김천 포도의 총무를 맡아서 포도 농사를 약 한 10,000평 정도 사인 목색하는 걸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경상북도에 포도가 약 한 20% 정도가 품종 갱신으로 갔습니다. 2015년부터 사인 목색하기 시작하는 청포도를 가지고 2015년부터 제가 수출을 김천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한 200톤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목표라는 1,000톤을 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못 가는 게 출하가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한 달에 출하가 다 됩니다. 참 생산이 다 됩니다. 되는데 저장을 해야 되는데 수출업자가 저장을 안 하고 농가에서 저장을 해서 발주를 받는데 저장할 향수가 약 한
20% 정도밖에 생산량에 저장을 못합니다. 지금 실정이. 근데 그 가격은 국내 가격하고 수출하는 가격하고 약 한 3배에서 4배 차이가 납니다. 수출은 저희가 그 작년도에 우리 농협에 김천도 오시네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kg당에 3만원씩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내수는 1kg에 적게 받는 사람들은 4,000원, 좀 받는 사람들은 5,000원, 6,000원. 그 정도 가격이 차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12개 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세김천 농협하고 하고 있는데 저장시설이 품종 갱신하기 이전엔 저장시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칸델 거봉은 저장을 해본들 저장성이 없어서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사인버스켓은 원래도 저희가 3월 10일까지 저장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8개월에서 9개월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시설이 너무 태부족해서 김천 지역에 더구나 사인이 커진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장시설을 좀 늘려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어제 농식물에도 기고가 됐는데 현재 경북에 있는 양파가 좀 문제성이 좀 발생되어 있어서 한 가지 정도로 안을 올리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아마 국내산을 한 2만 톤 정도로 비축을 한다고 좀 발표를 했고요. 근데 17년산이 유통인들이 쉽게 말해갖고 주머니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인들이 현장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저 역시 25%밖에 컨트롤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25% 정도의 컨트롤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여봉길 대달이 말씀에 시설이 좀 부족한 그런 관계도 있고요. 현재 이제 당면 상황으로 길거리에 야적되는 양파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시장의 매매는 지금 너무 헛개를 받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사님이 6일물에 경북의 양파가 전국의 3위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전남이 2위고 경남이 2위고 저희 경북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도자리 나락이 이제 쌀이 많다 보니까 양파나 마늘 재배 면적이 상상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도. 그래서 현재 경북의 주산지 양파가 비주산지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로 지금 정확하게 잘 안 잡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우리 HG 경북이 HG도 오셨는데 경북에서 국당 예측으로 좀 비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면 더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2만 톤 수매해서 비축한다는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전자와 같이 농협에서 수매한 창고를 인수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추가로 농협에서 수거를 하기 위해서 계약 재배분을 받아면 농협에서 처리하도록 짐을 떠넘기고 그 외에도 추가 소매를 해서 비축하는 농업인들한테 소득적인 게 답변이 안 되느냐. 이게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농민들 참 진짜 가오성을 많이 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현재 현장에 가보면 진짜 제가 얼굴이 좀 좋았다는 목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양파밭에 다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좀 뵙기가 좀 송구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경북에 지금 다 모이시는데 유통의 문제가 가락 공판장에 저온차만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서울청가 들어가면 매일 아침으로 전산을 보시면은 경북 김천산이 구성농업에서 출하한 양파예요. 그리고 제가 받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하냐면 가락 시장은 빠르게 작업이 안 되면 반입이 안 됩니다. 농민들이 할 수 없는 문제에 지금 도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지금 같이 고민하는 유통시설이 먼저 진행받아 돼야지만이 시대에 맞게 좀 말씀을 하지 않겠나. 이건 사료가 되고 저한테 무거운 말씀 올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현재 제일 좀 지금 상황으로는 당면 상황으로 좀 현장이 좀 많이 급한 게 양파 쪽이 많이 사료가 됩니다. 양파 지금 현지 수매하는 분들이 안 나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그래서 유통인들한테 무슨 대출이 그런 또 그런 안을 좀 만드시든지 해서 유통인들한테 돈을 주서 수집을 하도록 만들기 맞지 않겠느냐. 저작물 경상국에 많습니다. 맞는데
열 수 있는 체력이 없답니다. 본인들이. 그런 지금 현실이 와 있는 거예요. 한 요거를 뭐 단기적으로는 오게 이 양파나 모든 농산물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이런 파동이 오는데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무슨 대책을 서로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파 총 생산 얼마에 문제가 나와 있나? 원래 전국 대비 한 12% 정도, 12%, 13% 정도 양파가 전국적으로 그 식재 면적이 한 30% 정도 늘다 보니까 지난해 양파가 너무 많이 가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양파 식재 면적이 한 30% 늘었는데 다행히 뭐 예측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급 가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판매에 좀 애를 겪습니다. 병으로 인해가지고 애를 겪고 있다 이래 알고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애를 겪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 LG 공원에게 보고 계십니다만 일단 정부 비축 물량을 지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공은 안 되는 거야. 가공. 양파가 일반적으로 가공 물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걸 일시적으로 가공 물량을 다 소화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조공사마다 가공해가 판매하는 이런 걸 그리고 연구하자 했는데 저렇게 막 풍수출하가 되고 하면 가격이 다운되고 뭐 밭을 갈아엎고 이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통계적으로 농사를 통계적으로 적정하게 농사를 짓도록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 시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판매해주는 그래서 유통공사 이런 데서 대규모 사들가 가공해가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자하는 게 제 뜻입니다. 국민들이 농사는 우리말로 해가 시간 빠지게 지났는데 나중에 그 똥값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실망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하는 게 제 뜻입니다. 그래 가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거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가공하는 이거를 지원을 해주고 유도를 해서 웬만한 건 다 가공을 해서 저장했다가 판매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해보자. 지역에 LGC도 많이 있는데 모자라는 시설에 많이 좀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안 됩니다. 당장은 안 됩니다. 창고가 비가 있으면 그 수면해서 좀 넣어놨다가 도에서 정부에서 농협 돈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국가안보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농민들은 그렇다고 해가 생산가에 밑배를 받는 게 아니고 생산 가격만 받고 일단은 인건 부채금을 받고 판매하면 지금 현재 유통되는 게 생산원가 이하로 있네요. 생산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농협하고 AT하고 좀 나서서 도도 그렇고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경우는 수매를 좀 해준다 경북에서는 그럼 대책을 내놔야 되지 그냥 막 알아서 해라 이래 되면 너무 지원이 아니죠. 해당국도의 농산물 생산이나 아니면 유통이나 판매나 가공량이나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가공을 하는지 이것이 종합적인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농업정보센터를 일단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디자인 워크를 하고 거기 기본 이제 프레임이 갖춰지면 다음 단계로 지금 이제 생산을 유통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30%뭐 무작정 지금 농민들이 또 30%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뭐 가격이 폭락이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이런 반복되는 것은 이제는 좀 끊어보자는 것이 이게 유통 개선 대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많으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간이 앞으로 뭐 한 지금 2, 3분 정도밖에 이제 그 시간이 돼서 한 2분만 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당선인께서 이제 마무리 말씀하시고 까지 오면서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우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어떤가 정말 궁금하고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6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농업인들이 그 6차 산업에 뛰어들기에는 그 각종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오픈스 시설이라든지 또는 식품위생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농업인들이 뛰어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간소화시켜서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대중 관찰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직접 가공을 해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가공센터를 좀 많이 지원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농협 마트 등에는 바코드가 직접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는 좀 수월하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개인 농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거시적으로 APC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개별 농가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경북에도 경북 사단법인 경북 종과 농업인연합회나 또 강소농수사업 등으로 개별 농가에서 직거래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거래를 할 수 없는 분들은 APC나 이렇게 공동출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또 각자의 경쟁력이 있어서 직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개별 농가에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택배비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에 들어갔을 때 한 몰에 들어갔을 때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택배비나 아니면 포장재 지원 사업 이런 거 개별 농가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농림축산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에 저희 농장이 채택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농가대학이나 농업을 대학교를 졸업한 농업적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농업에 들어오고 싶어 할 때 그들을 위한 비밀 언덕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학 이제 2019년 2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 2명이 지난주에 청송으로 그 전입신고를 하고 정착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2월 졸업 예정이 2명이 지금 전입신고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승계농들은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만 정말 기반이 없는 그 농가대를 나오고 농업을 하고 싶은데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를 취약계층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사회적 농업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농장에서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힘든 게 많아요. 좀 유유농지도 있어서 애들이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다만 임대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마련해 주기가 좀 힘들어서 이런 비밀 언덕이 되는 농가들이 경북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서 각 거점별로 청년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이 9개 농가가 9개 실천조 대기에 선정되었는데 경북, 경남, 강원도에서 저희 농가 혼자거든요. 다 전라도, 충청도 이곳에는 3군데, 2군데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취약계층을 위한 같이 하는 농업 그런 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대학생들도 한 정도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주고 있는데 더 많이 오려면은 지금 뭐 멘토링 사업을 내는 경북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긴 해요. 그걸 해줄 수 있는데 애들이 정말 여기서 정착을 하려면 땅을 사든지 아니면 다만 땅이라도 좀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개인이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비밀 언덕들이 뭐 청송 아니라 이런 시군에 다 있다면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밀 언덕을 도에서 마련해서 시범마을에 해보려고 하는데 그 농장 그 주변에 얼마나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도에 시간 내면 한번 와주세요. 대학생 됐고 그러면 무엇을 지원해가 그 지금 가공을 뭘 합니까? 저희도 가공 지금 요번에 보조 사업 받아서 가공장 오래 짓거든요. 가공 뭘 가공합니까? 가공은 지금은 사과를 위주로. 사과를 뭘 만들어요? 지금은 건조칩 만들고 있어요. 건조 말랭이 같은 거. 사과즙은 하는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오기에 뭉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사과뿐만이 아니라도 여러 품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하는 개념인데 저희 농장에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은 지원을 해줘가 농토도 주고 그런데 살집도 주고 애 놓으면 애도 키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걸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숙소는 또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청송군에서 그 컨테이너용 숙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숙소는 당장은 그렇게 지금 컨테이너 그 사람 있나요? 이걸 잘못해요.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입당하는 농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품목별 자조금 조사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매시장과 공판장에서 기존의 경매제도 때문에 농민들이 제값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정부에서 이제 전가 수입매매를 대단히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 정책에 관해서 부문에서 농협이라든지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가 수입매매를 좀 높여가는 방향의 어떤 정책 방안을 좀 보시겠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농직거래 활성화에 있어서 경상북도는 이제 정부의 안이 나오기 전에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해서 공동급식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 관련 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 군위에 있는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 공동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정부에서 이 지역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푸드 플래닝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학교급식을 포함해서 공공급식, 취약계층급식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푸드 플래닝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생산자들은 보다 편안하게 생산할 수 있고 전문자께서 말씀하시는 안정적인 판매가 일어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좀 간주해주면 좋겠다. 마지막은 이상의 네 가지를 좀 경북도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유통, 판매, 마케팅 컨트롤 조직들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토론이 이래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우리 박사님들하고는 나중에 도에 들어가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의견 들어내가지고 안을 만들어 그렇게 진행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이 다 자기들 이야기 다 들어주면 그래서 한 도지사 취임하면은 50일, 50일 그 안에 공사를 어떻게 만들고 공사물을 어떻게 하고 가공자는 어떻게 만들면 어떻게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일을 할 수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보다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세계 이마트 전장이고요. 우리 경상북도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이마트와 신세계가 3년 전부터 협약을 하고 가공식품 판매장에 있는 6차 산업 매장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3년 전에 우리 도 대표님도 오셨고 같이 오셨는데 경산에 있을 때 저도 역시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농가가 잘 살아야 우리 경상북도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마트에 처음으로 제가 경제진흥원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마트 3군데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뉴욕플라자에서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16년에는 한 12억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16억을 해서 전국에 탑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반응이 좋아서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현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23개 시군이 있는데 관심도 높은 지자체는 많이 참여를 합니다. 대략 한 10몇 개 정도 시군들은 참여를 하고 참여가 좀 저조한데 잘 모르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사님께서 우리 23개 시군에 농가들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공보라는 걸 많이 하셔가지고 7월 달에 진흥원에서 다시 모집을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거를. 그때 많은 농가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저희들 이마트를 발판으로 해서 전국의 백화점들, 홈쇼핑, 베트남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농산물 단순 이 표시라든지 준법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가공식품화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도 좀 더 추가적으로 기여해 주셔야 되고 행사를 할 때 출장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이 농가들도 많이 가지고 해서 경제진흥원이나 우리 농민사관학교에 좀 더 많은 후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신선식품입니다. 저희들 유통업체다 보니까
가장 여기서 고민하시는 게 판로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경상북도에 대구 경북에서 16개 이마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경상북도 상품을 팔려고 하면 뭐 이제 바이어들이 산지에 직접 가야 됩니다.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고 해서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각 시군 단위로 물류센터나 공공심파 선별 작업장을 해주시면 바이어들이 가서 중간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매입을 하면 더 많은 농가의 소득이나 판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매출 얼마나? 명절 상품이다 보니 중간에는 판매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우리 가족들이 명절이나 이럴 때는 또 옆에 동네 아줌매들이나 성도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많이 학교 급식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그럼 좀 비를 좀 열어주십니다. 운영에 위치한 저희는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판매나 홍보 쪽이 가장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6차 산업이라는 게 정말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를 더 많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6차 산업 전문 매장이나 이런 걸 새롭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기존에 6차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워낙 많은데 그곳에서 하는 것들이 체험뿐만 아니라 매장도 대부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거를 더 좀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뭐 인건비라든지 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그런 비용을 절약해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유통업체랑 이제 계약을 해서 판매를 시작하면 저희는 된장 공시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경에서 나는 오미자청이나 다른 제품들을 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워낙 많은 오미자청 공장들이 있는데 그게 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문경시군 단위가 아니라 경북도 내에서 좀 생산 공장들은 어떤 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를 사실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되지 않는 곳에서도 좀 OEM 형태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좀 더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미자 뭐 만든다 그랬어요? 고추장. 오미자 고추장. 다른 집에서도 똑같은가요? 아니, 저희는 그렇게 생산을 하는데 유통업체에서는 단순히 당뇨만이 아니라 뭐 주스 종류를 또 더 원할 수도 있고 뭐 저희 브랜드의 뭐 주스랑 청 같은 제품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오미자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주스도 만들고 네. 술도 만들고 네네. 된장, 고추장 다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합격품을 시키면 우리 유통공사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대형마트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 게 그러면 농민들이 생산한 걸 다 파는 거 아니냐. 생산을 잘하는데 잘 만드는데 못 파는 경우를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 하다 보면 아까 뭐 저장고도 만들고 또 있으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걸 신세계하고 동명하고 우리 전부 다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고 오미자로 만들기만 만들어 놓으면 2천원 다 팔았다. 그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만드는 가격에서 10%면 10% 남기면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도 손해보고 팔 수도 있고 또 많이 남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농가는 일정 수익을 보전해준다. 그래서 농민들이 마음 먹고 농사 짓고 가공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내가 열심히 하면 손해는 안 보니까 그래야 청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오미자 만들러 한 200가구가 들어갔다. 얘는 오미자 가구다. 이래가지고 집도 같이 쫙 짓고 그 다음에 학교도 만들어주고 어린이집 또 어르시설도 조금만 나가도 산부인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눈으로 보고 야 이게 아름다운 데서 우리가 살면서 돈도 제대로 애 노니까 다 피하주고
이렇게 월다락해가 모아놓던 사람들이 있나? 딴 데가 월다락하면 모아놓던 사람. 그래 또 예, 문경에서 사과 유통을 하고 있는 박재민입니다. 저는 이제 경북 문경이 경북 사과의 생산량의 5위 정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문경 유통센터가 약 한 30% 정도의 사과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지사 강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 이 농산물이라는 부분은 사과 같은 경우는 출하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시골이기 때문에 인력 문제가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충주라든지 아주 먼 곳까지 손을 뻗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인근 대구라든지 구미라든지 좀 도시 쪽에서 남는 인력이라든지 좀 연계를 해서 수급을 받으면은 상당히 좋은 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창출되면은 서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통합 마케팅으로 지금 사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라는 것은 청송이라든지 아주 고품질부터 저 밑에 사과가 주산지가 15개 시장이 있다면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까지 모든 것을 통합을 하려니까 사실 품질이 좋은 쪽에서는 이 부분을 자체 브랜드를 하기를 원하고 통합 브랜드에 대해서는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상북도 사과가 통합으로 해서 하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또 보완이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불합치 부르면 빼놔야 되지. 그걸 나가야 여기 가치가 있지. 그거는 빌라 뽑아서 딴 데로 팔아야지. 그걸 안 해야죠. 그것보다도 청송사과 뭐 이렇게 또 다른 사과 이렇게 지역별 이제 이런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하는 지역에서는요, 잘하는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통합 브랜드 안 쓰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지금 햇살의 복숭아 있습니까? 처음에는 17농가 했었는데 엄청 많이 팔았어요. 여기가 장원, 감곡, 뭐 전부 해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선별 통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햇살이 좋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햇살이가 품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생산 잘하는 사람들은 나도 안 쓰겠다. 다시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브랜드를 해가지고 자기들도 유통한단 말이에요. 유통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유인하기 위해서는 공선비라든가 지원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실질의 농사 잘 있는 사람들도 손해를 안 보고 전체가 같이 할 수 있고 이게 정책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다면 공동 브랜드를 만들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는 공동 브랜드를 해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각자 조금만 성공 못하고 크게 만들어가 이 브랜드로 나가면 다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신뢰 못하는 제품은 가까이 버려야 되죠. 그리고 그 대신에 지원해줘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신뢰를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가는 거는 하나하나 홍보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검색합시다. 그런데 좀 이름 좀 남사해가 너도 나도 그 이름 붙여가지고 나가는 건 안 된다. 그 말씀 안 해도 또 토론에 아쉬움 없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그 유통 관계에서 그 가수를 저희도 하고 이제 농사를 한 3만 800단 농사를 했는데 빙글이 소리가 심하다고 하여튼 많이는 하지만 매출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가수농사는 2, 3개월이면 수확으로 농화기후를 접어들고 돼가지고 돈을 미리 땡겨 쓰고 또 땡겨 쓰고 농협이나 뭐 박스 농약 같은 거 땡겨 쓰고 또 악순환이 연속입니다. 가수농가는 3개월 일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소농가가 가수 작업할 때 자부담이 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그 자부담 관계는 이제 뭐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제가 뒤에서 보니까 한 10억이나 이거 몇억 받는 사람은 자부담이 한 20%, 30% 되면 그만큼 몇억 일짜리 자부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소농가도 이렇게 가수라고 했을 때 청년 CEO를 키울 때 그런 사람들이 자부담을 적게 좀 부담을 안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6차 산업에서 정과 농업기술이라든지 트럭 판매하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해줍니다.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가지고 왔을 때 좀 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교육을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면은 자부담 가기가 좀 많이 부담이 가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그 젊은 청년 시의회 사회치도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자 할 때라든지 또 우리가 또 어느 정도의 기반을 쌓고 있지만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을. 6차 산업들은 참여할 때 자부담 관계를 또 없애주시면 내 제품을 가지고 좀 생산성을 또 높일 수 있는 고부가 할수 있도록 좀 그런 것도 신경 쓰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경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예비지사님 그 슬로건이 농산물 판매 걱정 없는 보전농촌이라고 해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는 이제 농수산대학교 가수과를 졸업한 지 이제 올해 15년째 되고 15년 동안 사과 외에는 뭐 다른 직업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은 사과를 하다가 사과 가공이라는 일을 6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넘게 이제 농촌에서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거주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지역 농협 같더라고요. 농협에서 조합원들의 농산물을 어느 만큼의 판매를 전해주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정말 행복하다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문경 EPC 이제 계시지만은 수량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은 어느 한 순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데도 있으니까 농협에서 좀 더 농산물 판매에 대한 적극성을 좀 띄워주셨으면 농촌 좀 더 발전할 것 같고 저는 청년 농업인으로서 농촌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도청에서도 물론 뭐 스마트팜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도청에 청년 인력 계라는 걸 한번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 같은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지. 저희가 사과 몇 마리 사과 4m 하고 있고 사과 저희 가공하는 공간을 사람 몇 사람? 4명이 구조가 돼. 본인 땅을 어떻게 소유했어요? 땅은 이제 부모님한테 승계를 받은 적도 있고 저희가 후배농업이라는 후배이 되면 대책자로 출마하고 조직에 있는 행복합니다. 그 흙에서 나오는데 흙수준. 여하튼 저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그런 농업 그걸 반드시 그래서 앞에 청년 계획을 만들어서 그거를 반드시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 와서 저도 농사 안 짓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농민사회랑 같이 그것을 취하고서 농사 짓고 가공하면 다 팔아주는 그런 체제로 가보자. 오늘 좋은 이야기들 많이 그것도 다 참고해봐. 스스로 배부르지는 않겠지만은 시작을 해봐야지 희망을 갖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떤 모든 시장할 때 성공사 소비를 해서 제품 만드는 데도 지어내고 만들어 놓으면 또 판매해주고 또 방금 뭐 양파배를 좀 망할 것 같으면은 돈 좀 써가지고 교장 참고에 넣어줘가지고 또 아는 애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농협이나 이런 단체들하고 상해서 그렇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용 자원이 있으면 다 필요해서 농업인들이 정말 농사 뛰니까 잘만 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정책을 강구하자. 오늘 시간을 충분히 갖고 다음에 또 토론을 하고 저들이 대책을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학산 논문 아니다.
실제로 하면 잘 안 된다. 그럼 또 수정할 수 있고, 이건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농사 짓는 집에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농사를 해가지고 잘 배우면서 어디 공부하면서 개업 현장에 진짜가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죠. 저에서는 늘 현장에 가서 뒤에 공무원 국장은 현장에 가서 누가 현상이든지 알고 와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들 다 만들어서 기상국도 첫 소리는 안 되지만 나중에 가면은 야 2천호 다 팔아주대 이런 이야기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한번 이야기해요. 해야지 우리가 나도 나 이런 데서 만들. 저는 형식적으로 미리 준비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예, 농산물 공정기사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전해주시고 토론에 적극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토론을 모두 마치며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단어드린 메모지 메모하시고 대주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당선인과 우리 기념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면서 농업 하면 파이팅 합시다. 경북 농업 파이팅! 함정 하나 둘 셋 파이팅!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결혼했어요. 행정이 팀장이. 딸들이. 이번에 출산 휴가 갑니다. 출산 휴가. 출산 휴가 갔다 오면 한옥을 올려서 앞으로 도에서 전부 한옥을 올려서 믿습니다. 도에 소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얘기 하나만 한옥을 올려서 성기 빨리 성동이가 나서 너는 무조건 결혼했어요. 날 잡아요 빨리. 네. 출산 휴가. 뱃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네 아주. 자, 이 총각은 잠깐 갔어. 아, 총각. 둘 더 나해. 셋. 총각. 나는 날 받았을 거야. 잘했어요. 원래 가겠습니다. 멀리 벌고 멀리 하니까. 몇 살이에요? 큰일 났어요. 서른까지 총각이 옛날도 학부형이라고. 요 어디 조남으로 들어갔어. 요 장세 결혼 안 한 사람들 날 다 받아가지고. 날안 되면은 성진도 시키지 말고 호흡 올리지 말고 결혼해서 출산하면 올려주고 무조건. 그래 안 하면 나라 망해. 박수. 결혼은 박수. 박사들입니다. 그래. 박사니까 거의 보니까 많이 나요. 내가 국회에 있을 때 우리 교수실에 같이 생각하면서 내가 여행과 만년 때문에 내가 문화관이 바뀌어야 돼. 하여튼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공부 하나 있어요, 나. 네. 시장님, 그거 안 가시네. 감사합니다. 제가 부부소가 아닙니다. 자, 현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